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5월 30일까지가 해서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취득세나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문자 샵 8950으로 정확하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신고 기한하고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그 직전 연도 현재는 2020년입니다. 2020년 예. 소득을 그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 기한은 5월 말일까지고요.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그래서 5월 말일까지인데 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신고 기한은 5월 말일까지 돼 그 세정 지원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한해서는 납부 기한만 8월 말까지로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종합소득세가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네네. 6월 30일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는 예, 5월, 상황이죠. 5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5월 되고. 말일까지 네, 납부를 네. 해야 되고 성실 신고자에 한해서 네, 성실 신고자가 별도로 있고요. 네. 지금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업종들 지정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세정 지원 대상 업종이라고 하고 네. 요 업종들은 여러분들은 8월 말까지로 3개월 이제 납부만 연장이 됩니다. 납부만. 신고는 꼭 5월 말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세정 지원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정 지원 대상은 어떤 경우입니까? 네, 어떤 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까? 뉴스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업 제한되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 유흥주점이랄지 또는 그 피트니스 클럽이나 또는 뭐 저기 학원 뭐 이런 그 특정 업종들이 영업 제한 받아서 많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세정 지원 대상 업종의 영업 제한 업종 말고도 그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매출 급감한 업종들 그리고 또 그 작년에 그 건물주들도 이제 코로나 어려움 동참하라고 해서 임대료 인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착한 임대인. 네, 착한 임대인들 이렇게 해서 이 업종에 한해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세 자영업자라면은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그 영세 자영업자라 그러면은 이제 그 업종별로 이제 매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복식부기 대상자 중에 그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도 꼭 이제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에다 맡겨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그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업종들은 제외하고 그 미만인 업종들을 영세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매출 기준이 있습니까? 네, 도소매 같은 경우는 6억 원. 네. 그리고 제조나 음식 뭐 이런 쪽은 3억 원이고요. 기타 서비스업은 지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1억 5천 매출 미만, 이하면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에 네. 분류가 된다. 예. 그럼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이? 이외에도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서 힘드신 분들 위해서 네. 매출이
20% 이상 줄은 업종 중에 성실신고 확인서 기준금액 미만인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담 전화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요, 그, 10여일 전에 그거 근로장려금이라고 그건 또 통보가, 문자로 왔더군요. 아, 네. 근데 직장이 이제 이게 해면 어떤 해당하는지, 그 저소득층에 한해서도 이게 근로장려금이 해당하는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일정 요건이 되면은 이제 그 신고하라고 그 신청하라고 저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가게 됩니다. 그 해서 그 신청을 하시면은 그 수익 금액은 이제 국세청에서 다 잡혀 있으니까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예, 근데 금액까지 이게 채팅이 돼가지고 문자가 왔더군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건 이제 3개월 이내로 이제 일단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게 네. 해당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들 배우자도 그 굉장한 소득이 없어가지고 알바식으로 네. 했는데 네. 뭐 거기서도 세금을 떼더래요. 그 알바 일주일에 3개 이렇게 하고 네. 한 달에 한 네. 8개씩 하나 봐요. 근데 네. 그거에는 또 뭐라고 이렇게 저기가 왔냐면 6월 30일까지 네. 얼마를 계좌로 신청하면 해당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아마 그 6월 말일까지 네. 이렇게 계좌에 넣어주겠다라고 이제 그거 신청을 하니까 네. 전화로 인터넷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경우도 있는지. 네, 그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뭐 국세청에서 그 기준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소득세 그거 신고하라 가지고 했더니 네. 그게 그거는 이제 환급입니다. 그래서 환급, 네. 환급금. 근로소득 하셔서 원천징수한 게 있는데 아마 저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그 프리랜서 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을 했더니 그 금액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니까 나머지를 환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네네.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증도 좋고요. 뭐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 좋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종합소득세요. 네네. 네, 종합소득세 시청에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체험 신고 대상이라고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신가요? 네.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직장 다닐 때 빼군요. 네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지유형이라고 나왔고요. 지유형이요? 네. 네. 간편 간편정보 대상자라고. 예,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상가를 네. 샀는데 그거를 사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상가를 샀는데 지금 거의 한 4, 5년째 공실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내고 있어요. 상가 관리비만 내고 있는데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2만 원, 전자신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이라고 되겠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몰라서요. 이게 홈택스가 사실은 현재 좀 신고하기 편하게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 있는데, 이제 좀 어르신들이나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신고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내문대로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쫓아가면 되는데 네. 그걸 혹시 자녀분들이나 네. 또 이제 젊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거 이제 해서 하면 아마 잠깐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근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네. 뭐지? 지금 관리비만 내고 있는데도 이런 거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네. 그 관리비만 있어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여기 이제 공실인지 아닌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네.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아, 관리비에다가 홈택스 그거를 네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만약에 근데- 거기 마이너스가 네. 돼 있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나올 세금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착실히 입력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신고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좀 집에 젊으신 분 있으면은 그 내용들하고 홈택스 아이디 비번 있으면은 간단히 신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공실이 돼갖고 네네. 저가 이제 소득은 없이 계속 관리비만 몇 년째 그냥 네, 내고 그러신가요?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또 연금 소득이 있어요. 아, 연금이 또 있으신가요? 네. 연금은 네. 이제 비과세 부분이 있고 이제 아, 네. 과세 부분이 네. 한 5, 600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네, 연간. 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연금도 원래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연금만 되는데 그것도 네. 세금이 그것도 나오나요? 아마 연금 별도로 연말정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근로소득하고 합산을 해도 뭐 세금은 나올 수도 있고 그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금액이 아니, 저는 네네. 퇴직을 한 상태니까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연금소득이 만약에 총 연금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3천만 원 안 돼요. 아, 그러시면은 그거는 안내문 보고 거기에 소득이 얼마 잡혔는지 봐서 이제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총 연금 받는 내역을 다 넣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렇죠. 비과세 부분은 그건 전에는 건 네. 비과세고 네. 그 과세되는 부분은 그 쪽지가 연금공단에서 쪽지가 그게 나오는데 네, 그 연말정산 내역을 뽑아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비과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과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과세 부분 중에서도 연금소득에서 이제 공제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세무사님한테 네. 신고하러 갈 때는 서류가 뭐가 필요하나요? 서류들 일단 홈택스 아이디하고 비번하고요. 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영수증이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아니 네. 근로명세서가 없는데 근로서가 한 게 없는데. 아, 근로소득은 없으신가요? 근로소득은 전혀 없고요. 연금소득만 네. 있어요. 아, 연금만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연금 소득만 해서 네. 홈택스로 간단히 해가지고 그 자료만 불러와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사무실 방문하실 때 그 네. 연금소득 그 연말정산 내역이 있어요. 그거 가져오시면 간단히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고지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사항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처음 또 신고해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두 좋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상가 임대를 하는데요. 네. 제가 임대 가게가 다 나가면은 한 60만 원 들어오는데, 네. 이걸 이렇게 세금 내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네. 해마다 이거 두 번씩 가서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예. 제가 나이 80이 다 돼가는데, 네, 네. 그 신고하러 맨날 간다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이거 소득세도 소득 뭐 그것도 없는데 이걸 네.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이게 어려우심은 있겠지만 예.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두 번씩 가셨던 거는 부가세 신고 때문에 가신 것 같고요. 부가세 한 번, 소득세 한 번. 예. 그래서 이게 60만 원이면은 뭐 1년에 지금 720 정도 되는 거고 예. 사실 세금 나올 거는 거짓없어 보입니다. 많지 않으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세무서에서는 뭐 임대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고 임차인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 세무서에서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이거나 노약자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거기서 이제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세무서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고를 하러 갔었는데 작년인가 가니까 이제 앞으로 거기 신고하는 데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근데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제가 갔다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는데 앞으로 없어지면은 신고를 또 어디로 어떻게 하러 가는지 그거 신고를 없어지면은 이제 뭐 좀 간단한 것들은 홈택스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좀 전 상담건하고 똑같은데 전혀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이제 컴퓨터를 못 다루시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이제 주변에 자녀분이나 젊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이제 홈택스 아이디 비번 만드셔서 그 신고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도움을 얻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돈이 임대료가 많지도 않은데도 해마다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또 뭐 늘어날 것도 없거든요. 늘어날 것도 없고 뭐 소득세도 없고 계속 그러는데 해마다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세금 신고는 없다는 것을 해야 되니까 자녀분한테 홈택스 들어가는 방법을 좀 배워서 간단하다고 하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뭐 세무서까지 가지 않으셔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애도 또 옆에 없고 하니까 참 어려우시겠네요. 그래서 뭐 신고를 그냥 소득세도 없고 하니까 신고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 가서 하면은 찾아가서 하셔도 세무사가 하니까. 여보세요? 네. 세무사 가서 하면은 또 수수료가 있나요? 네, 이제 저희는 또 뭐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니까 기본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한번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아주 간단한 거는 뭐 한 10만 원 정도인데. 얼마요? 10만 원 정도고요. 10만 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오시면은 그 컴퓨터 좀 이렇게 그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간단한 거는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알려주시는데도 돈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냥 직접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고요. 다음 전화는 764-6336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예. 궁금하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정년을 해가지고 시골에 기촌을 했는데요. 네. 농업 경영체는 저 앞으로 돼 있고요. 아, 네. 농지 원부는 남편 앞으로 저 앞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8년 후에 네. 8년 경작 후에 네. 그 양도를 하게 될 때 네. 업무용 토지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농업 경영체는 저 앞으로 돼 있고 농지연부는 저 앞으로 돼 있고 네. 또 농지는 또 저 앞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상이해도 네.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제 8년 자경 감면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이제 8년 자경 감면은 실제 본인이 직접 그 농업에 종사하고 그 예. 실제 농사를 지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농지연부나 농업 경영체 이런 것들은 이제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는 것들이고요. 예. 실제 지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농지연부나 농업 경영체에도 보면은 그 밑으로 이제 세대원이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경영체 구성원으로 거기에 이름 들어가 있으면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세정 지원 문제 좀 들어볼까요? 네, 작년에 이제 건물 임대료 인하하신 분들은 이제 참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인하액에 일단은 그 세 공제를 해드리는데 그 임대료 인하액의 50%. 만약에 그 인하 전에 임대료 기준소득 금액이 1억 원이 안 되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70%까지 공제를 해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적용 배제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면은 적용 안 되고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 장부를 안 하고 추계 신고했을 때는 또한 적용 배제가 됩니다. 그 착한 임대인 요건이 있는데 요 요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그 임대료 인하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니까 아마 계약서를 새로 쓰셨거나 또는 통장 자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그 세금 계산서 금액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제 그 금액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되는 줄 알고 계셨는데 네. 그 임차인이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은 들면 건물주인데 네. 이제 임차인은 치과인 겁니다.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전문직이거나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종업원이 5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광업이나 제조업은 10인 미만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 상시 근로 인원이 5인이 넘으면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돼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소상공인이어도 유흥업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유흥업도 제외가 됩니다. 아, 유흥업도 네네. 착한 뭐 임대료 인하해 줬어도 유흥업이나 네. 뭐 금융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네,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공제율은 인하액의 50% 네, 세액 일반적으로 공제. 50%. 만약에 이제 100만 원에서 네, 네. 매달 뭐 한 50만 원 인하해 줬다. 네, 그거의 50%입니다. 그럼 50만 원에 25만 원을 혜택을 드리는 거죠. 세액 절반 공제. 정도로 이제 정부에서 부담해 준다는 성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뭐 제출 서류 같은 게 좀 필요합니까? 네, 제출 서류는 그 네. 임대차 계약서 변경된 거 전후. 네.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그 세금 계산서 또는 또 통장 내역. 네.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따로 쓰지 않고 지난달엔 100만 원 냈으니까 네. 이달엔 그냥 50만 원만 입금해서 이렇게 구두로 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구두면은 이제 그 임차인 확인서 하나 받으시고 또 통장 입금 내역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입증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럼 기장하는 데 있어서 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기장 여부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신고 안내문의 유형이 다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장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떤 분들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 신고 유형이 이제 A서부터 해가지고 그 V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고 안내문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장 여부에 따라서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크게 나누면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광업이나 뭐 도소매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3억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네. 음식점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만약에 추계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무기장입니다.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신고 그 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 도움 서비스에는 그 부가세 때나 사업장 현황 신고 때 그 매출이나 매입 신고한 그 내역이 그대로 신고 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 매출이 얼마인지 그런 걸 파악하셔서 그 신고 적절하게 그 유형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사무소 상담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원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